대한 처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순간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이렇게 읊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문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운빠들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의 한마디에 국가 시스템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불법과 부정의, 합법을 그리고 정의를 가장하고 둔갑했습니다. 폭주하는 반민주, 독재 파쇼 정권에 반대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던 모든 세력들이 적폐의 대상이 되고 괴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말이 되는 겁니까? 대통령 법과 원칙을 수시로 무시하면서 꼼수와 편법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패싱하고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시적으로 상습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국회의장을 영입하셨던 분이 국무총리로 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커다란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 수장을 지내신 분이 그 직을 마치자마자 대통령 수하의 직책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그렇게 망가뜨려도 되는 겁니까? 후배 국회의원들 보시기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인 여러분, 저는 누가 물 좀 주시겠습니까? 저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작 사건의 피해 당사자입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야당 국회의원 시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그 친구가 무소속 후보로 나왔을 때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30년 지기 친구인 송철호 후보의 당선이 나의 소원이라고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가 진두지휘했던 불법 선거 개입으로 저는 서슬퍼런 정치 공작의 폐해를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저희 개인적 모든 삶은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어머니는 제가 선거에 떨어지자마자 1개월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차마 제가 선거에 떨어졌다고 어머니 병문안을 가서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선거를 마치고 요양병원에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선거에게 한 말씀도 안 드리고 전혀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태연하게 어머니께 문안을 여쭈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한동안 뜨지 않으셨습니다. 제 어머니의 손에 부채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그 부채에 제가 선거운동을 하던 모습, 그 신문에서 오려 붙인 사진이 그 부채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불효자가 된 것입니다. 가슴에 두고두고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수사 권력의 자의적 횡포, 그 행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살 떨리는 공포라고 합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사람의 혼을 빼앗아갑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만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만나기를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친하게 지낸 사람들도 연락을 끊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만났다가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력의 보고를 받을지 두렵기 때문입니다. 평소 저를 도와주었던 분들에게서도 원망이
돌아왔습니다. 실컷 도와줬는데 자기를 도와주기는커녕 자기에게 오히려 피해를 본다고 하는 원망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 밑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불려가서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진술을 요구받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맞느냐? 맞다고 대답만 하라고 하는 요구였다고 하는 겁니다. 맞다고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암시하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당신 계속 공무원 하고 싶으냐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권력이 수사에 개입해서 자기적으로 끌고 가면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 생기게 됩니다. 없던 일도 만들어내겠다고 수사기관이 작심하면 거의 창조주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바로 상대 캠프 핵심 참모인 송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후에 공을 인정받아서 부시장 자리까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송모라는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 성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김모라는 사람으로 가명으로 둔갑해서 진술조서를 작성했는데 마치 그 송모라는 그 사람이, 가명을 쓴 김모라는 그 사람이 그 사건의 경험자인 것처럼 진술조서를 꾸몄습니다. 경찰에서 그 진술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났고 그것이 지금 사건 수사 기록으로 편철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저 김기현이 잡으려고, 김기현이 악착같이 죄 덮어 씌우려고 주변을 탈탈 털었는데 영장을 경찰에서 무려 39번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김기현이 하나 잡으려고 영장 경찰에서 39번 신청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아마 제가 살아가면서 이 트라우마는 씻겨지지 않고 치유되지 않는 깊은 상처로 저에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치인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정치인으로서의 삶이 순탄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 자식들, 그리고 제 형제들은 왜 저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저는 평생 살아가면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죽고 싶은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극복하기 정말 어려웠던 과정들 떠올리기조차 싫은 과거입니다. 정말 하루라도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저희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사실 그랬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21대 국회에 들어온 다음에 그동안 수없이 많은 생방송에 출연했지만 한 번도 제가 스스로 공작수사, 하명수사라고 호칭되는 과거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주위의 제안을 받고서 처음에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픈 과거를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것이 저희 개인적인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직접 공작수사, 하명수사,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현장의 불법적 행태들에 대해서 다시는 되풀이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생한 체험과 고통을 바탕으로 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공수처의 패달이 어떤 것인지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